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삼전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뿜뿜!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긴급 점검한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이 다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030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전 보통주는 2,000원 정도 빠지면서 74,300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전우는 2,000원 정도 빠지면서 69,7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의 10개 종목도 모두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들의 어떤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발 단기 수급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423포인트 밀리면서 14,546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569포인트 떨어지면서 34,299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결국 미국발 수급 악재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인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삼성전자가 흔들렸다면 깊게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업상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밀리나 라고 봤을 때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자금을 인출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6%까지 올라갔다는 게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요. 채권 금리가 높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그쵸? 채권 금리를 높게 주면 사람들이 채권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은행에서 은행 예금 이자를 많이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돈을 은행에다가 갖다 맡기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돈이 은행으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관이나 대중들이 채권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죠? 그쵸? 돈은 미국 정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일종의 테이퍼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그쵸, 부정적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돈을 막 풀어 제끼면 2020년과 같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이 하늘 천장을 뚫어버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채권 금리를 올리면서 점점 대중들에게 풀려있던 돈을 슬금슬금 빨대를 꽂아서 빨아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테이퍼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테이퍼링을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인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걸로 확실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채권 금리가 미리 올라감으로써 테이퍼링 확률이 매우 짙어졌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면서 이제는 노빠꾸다, 그냥 테이퍼링으로 간다 라고 판단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성장주와 기술주들도 회초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으면서 한풀 쑥으러 들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의 협상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얼마나 답답한 나머지 미국 하원에다가 서한도 보냈었지요. 10월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서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통상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악수를 둘 만한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적당히 치고받고 하다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잘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파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만한 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라든지 식료품 값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석유 값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관련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사실 인플레이션도 이미 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내가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우리나라 아파트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 30평이 30억, 50억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전에 얼마 했나요? 15억 수준 한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15억 하던 아파트가 30억에서 40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나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30억, 40억 주고 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벌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10억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30억, 40억은 일반 중산층들이 사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라스트 파티의 느낌으로 한 번 더 펌핑이 올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식시장이 가장 빨리 받고요. 부동산 시장이 가장 늦게 받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급을 조절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이 아마도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초입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기 투자자는 꾸준히 모아 가시고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있는 현금을 안전 자산으로 일부 옮겨가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일부 만들어 놓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쭉쭉 하시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긴 호흡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크게 떨어질 때 매수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듯 싶습니다. 올해도 매수하고 내년에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드를 무조건 남겨놓으시고 절대 다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긴급 점검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